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모닝 2022년 7월 15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미국 중동 순방으로 오르는 중동 긴장이에요. 7월 14일 어제 진행한 묵모닝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 13일부터 16일까지 중동 지역을 순방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석유 생산량 증대, 즉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잡아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높게 나오는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인 에너지 가격을 잡는 것을 도모한다고 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는 변화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 긴장감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는 역사적인 앙숙 관계로 이란, 이스라엘 관계가 있고 그 이면에 알 사람은 다 아는 이란, 미국 관계도 있기 때문이죠. 참 깊은 역사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란은 왜 이렇게 미국을 싫어하는가 제가 스페셜로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오른쪽 위에 I 버튼을 눌러 링크를 타고 가셔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현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마디로 이펙트 있게 문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간으로 지난 7월 12일에 현재 이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이라면서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매체를 통해 발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의 핵무기라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견제 대상임을 한 방에 알 수가 있는데요. 본래 이란은 핵무기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란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라 부르는 것에 2015년부터 묶여 있었습니다. 일명 이란의 비핵화, 즉 핵무기 가능성을 없애는 합의였죠.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맺은 협정으로 이란에게 핵 개발을 포기시키고 대신에 이란에게 가했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무기가 있으면 긴장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동 긴장 완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합의가 바로 JCPOA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은 결국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JCPOA를 탈퇴해버리면서 경제 제재도 부활시키고 유명무실해졌죠. 그리고 2020년 1월 이란도 당연히 사실상 탈퇴를 합니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이란 비핵화 합의를 위한 물밑 작업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중동의 긴장을 낮추고자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쯤에서 중동의 긴장이란 것이 긴장으로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중동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 전시 상황으로 들어선 경우 우선 에너지 가격을 잡을 길은 사라집니다. 물론 긴장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원유 가격에 상승 영향을 주죠. 참고로 현재 물가 폭등과 관련해서 유사한 역사적 사례로 자주 비교되는 1970년부터 1980년의 오일 쇼크, 유가 폭등으로 인한 물가 폭등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당시 중동 전쟁인 것도 중동 지역이 왜 세계적으로 중요한지 참고하는데 좋은 예시일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 바로 이 상태였던 겁니다. 미국은 이란을 자신이 엎어버린 협상 테이블에 다시 세우고 재설득 노력 중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난 2월 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브릭스? 현재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하려는 국가들이 어디인지 간편하게 판단할 때도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최근 이 브릭스라는 경제협력체에 새롭게 가입 신청을 한 곳이 어디였죠? 2주 전에 아르헨티나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외교 거리감으로 봤을 때 이란은 앙숙인 미국보다 러시아와 좀 더 잘 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입니다. 애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하면서부터 미국이 다시 협상하려고 했었던 이란 비핵화 논의는 진전이 없게 되었었습니다. 맨 처음 얘기했듯 역사적으로도 미국과 보통 앙숙이 아닌 이란이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면 심지어 자신들의 핵무기를 다시 저지하려는 경제 제재를 하는 미국과 다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함께 자체적인 경제 관계를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 중심의 경제 제재가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도 가능할 테니까요. 이렇게 이란 비핵화 합의에 진전이 없는 갑갑한 상태였던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7월 14일에 만나기로 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란과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중동 지역의 앙숙 관계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날 예루살렘 공동선언을 통해 이란의 핵 보유를 막겠다고 했었죠. 물론 이전에 미국 대통령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력도 쓸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미국 대통령은 최후 수단으로는 이라 대답해서 긴장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중동 방문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란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일은 없다고도 쐐기를 받고 이란을 적대시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과 가장 가깝고 취약한 것부터 이란 군대의 첫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중동 지역에 직접적인 위협까지 하게 됐었죠. 쉽게 말하면 이 상황은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에 대한 강
강경 노선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중동 지역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외교적으로 원하는 바를 취하겠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 비핵화 합의에서 미국이 먼저 탈퇴해버린 상황, 이란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함께 기존 경제 제재가 소용없어지는 모임이 추구되고 있는 상황, 반면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도 자기 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 중동 지역의 안정은 물 건너가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세계 에너지 문제와 가장 깊게 관련된 지역 중 하나인 중동에서 말이에요. 와, 역사적인 부분까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정리하자면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기존 역사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온 중동 지역 긴장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유 가격 관련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각각의 편으로 하면서 말이죠.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윤아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